너무 맞아서 어색합니다. 네, 처음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는. 네. 미국에서는 소파 갖다 놓고 하던데 네, 저희는 그냥 싼 의자로. 네, 질문 띄워주시는 이걸로? 네, 이걸로? 전체 공개 안 하고? 네. 전체 띄워. 네. 네. 혹시 그 심플로우로 질문을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모르시는 분? 네. 이거 직접 대면.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30분 동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다른 회사에서 특허 진행하는 것을 BLT 쪽으로 변경 보완 등등 가능한가요? 네, 이거는 굉장히 그 이해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잠시만요. 네, 유찬현 대표님이 답변을 간단히 너무 하면 속보니까 일단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변리사들이 개개인의 역량이 그렇게 많이 다르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이제 어떻게 접근하고 바라보느냐, 특히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느냐 그런 게 이제 저희 특허업계가 사실은 이제 대기업 위주로 많이 돌아가거든요. 저도 이제 개업하기 전에는 삼성전자 특허만 담당을 했었어요. 삼성의 분쟁 분석도 했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초기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었고, 그래서 일단 기존 만약에 로펌이나 특허사무소 쪽에서 좀 연속이 안 됐다, 실망스럽다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셨으면 저희랑 한번 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시스템적인 문제가 네. 저쪽 벽에 HDMI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마루 180 여기 담당자분께 저쪽 벽 쪽에 선을 조심하라고 조언을 들었었는데 저희 진행 도와주시는 분이 선을 넘다가 발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선이 지금 끊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박 팀장님께 이제 질문 드릴 텐데요. 그 특허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디자인 특허도 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권이죠. 네. 그 부분도 특허 등록이 된 건가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디자인권입니다. 디자인권은 제 특허일까요? 되지 않습니다. 디자인도 특허권입니까? 그걸 봐야 되니까 제가 들어다니는 거. 아니, 정확히는 디자인권입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바 특허권에 그 디자인권을 말씀하는 카운터는 특허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전에 이제 박 팀장님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디자인권은 안 됩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는 디자인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분들한테 사실 좀 불리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협회를 통해서 중진공에다가 이제 디자인권 담보대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 만들어질 겁니다. 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빠릅니다. 네. 자, 그리고 박 팀장님한테 한 번 더 질문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특허 가치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나요? 이 질문 있습니다. 특허 가치는 저도 전문가 아니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는 그 가치를 이제 또 캐시플로우를 할인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허 법률 사무소에서 특허법에서 그런
하고 있고요. 또 수익성을 그래서 같이 평가하겠죠. 그래서 그 특허 기술로 사업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과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래서 현금으로 추정해서 그걸 가지고 가치를 평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추가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요즘 이제 IP를 평가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작업을 저희가 벤처기업 협회 쪽이랑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허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변리사들이 이 특허 전문가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랑 이제 공인된 이제 감정평가사, 네, 그 감정평가법인 쪽에서 진행하는 게 좀 기준이 많이 다른데, 이제 이 금융권이랑 연계돼서 이제 특허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똑같은 특허를 가지고 이거를 스타트업이 들고 있느냐, 삼성이 들고 있느냐, 여기 이제 절대적인 사실 특허 가치는 동일할 텐데, 이거 이제 누가 쥐고 있는지에 따라 또 이 효과가 많이 달라지니까 그거를 반영을 해서 이 매출과 연동을 시켜가지고 최근 3년간 특허와 관련된 매출이 있는지, 그 다음에 특허의 존속기간이 몇 년이 남았는지, 그 존속기간 동안에 이 특허가 기여하는 이 기여율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특허의 독점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가지고 평가를 받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특허의 가치보다는 좀 덜 나오는 편이에요. 이렇게 숫자로 접근을 하게 되면 보통 나의 특허 가치가 뭐 몇억이다, 몇십억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실 텐데,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사실 1억을 넘어가는 특허도 사실은 이렇게 아주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네, 참고하셔서 나중에 또 뭐 디테일하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특허 가치 평가에 대한 공부를 한 게 한 7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부분이 제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의 가치가 중소기업이 들고 있으면은 가치가 작게 평가되고, 대기업이 가지고 있으면은 가치가 크게 평가되고,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특허라고 하는 게 시장 사이즈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을 얼마나 먹을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그 기술 가치 평가의 평가 요소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분야 특허는, 유철현 변리사님한테, 하드웨어 분야 특허는 좀 이해가 가는데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 개발은 특허가 가능한가요? 저희 뭐 개업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자, 비즈니스 로직이 특허성이 있다면 평범한 개발 언어로 개발하여 로직을 구현해도 특허 취득이 가능한지요? 네, 일단은 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코어 알고리즘이나 로직에 뭔가 특이성이 있다고 한다면 요거를 이제 구현하는 이제 랭귀지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특허를 접근할 때 요 비즈니스 로직 이 자체를 저희가 권리화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자바가 됐든 뭐 C++이 됐든 뭐 어떤 랭귀지를 됐든지 간에 요런 기능을 요런 플로우에 따라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특허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가 좀 뭐 다양한데요. 주로 이제 알고리즘이나 비즈니스 뭐 메소드나 이런 쪽에 좀 많이 돼 있긴 한데 UI에 대한 특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융복합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뭐 IoT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이제 어떻게 결합이 돼서 어떻게 이제 서로 주고받는지 이런 이제 이 상관관계라든가 유기적인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 관점에서도 특허로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밖에 저기 복도 쪽에 저희 김성현 변리사가 또 비즈니스 모델 쪽에 한 비즈니스 모델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는 이따가 한번 여쭤보시면 그러면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팀장님한테 질문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술가치 평가 시 비용 부담은 공단에서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네. 어, 되게 기업 부담은 없습니다. 기업 부담금이 없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다음 질문이랑도 이어지는데요. 잠시만요. 네. 네, 이 질문. 여기 보면은 이제 기보 대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기술 보증기금에서 이제 특허 담보 대출은 아닌데 이제 기보 대출을 받을 때 기술 가치 평가를 받는 경우가 이제 있잖아요. 약간 좀 큰 금액일 경우에. 근데 이제 기술 가치, 그러니까 기보에서 그 보증을 받아서 이제 기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기술 가치 평가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을 훨씬 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약식 평가는 더 싸지만, 근데 이제 이 질문 이어서 다른 지원 자금과 중복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기보 대출이나 각종 지원 자금이요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요. 일단은 기보 대출과 그다음에 특허담보대출 및 중진공 자금과의 차이점. 기보 대출은 기보에서는 이제 보증서를 발행해 주신 거죠. 대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보에서 발행한 보증서 가지고 은행에 담보를 제공해서 대출 받는 구조고요. 그가 저희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았다. 근데 이제 저희는 특허 담보에 국한된다 그러면 그 특허 담보권이 저희가 직권 설정해야 되는데 그게 권리가 제한이 된다면 안 되겠죠. 그게 없다 그러면 기보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습니다. 어때요? 중복이란 말 자체가 그 자금 설계 틀리기 때문에 그건 보증이고 저희는 대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이란 말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각종 지원 자금 이런 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R&D 쪽 그 정부 과제 출연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R&D 자금이라고 얘기가 이제 통칭이 되면서 이제 막 많이 섞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혼동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 R&D 자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기청에서 지금 거의 총괄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R&D 자금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용자 아니고. 그래서 보조금 무상으로 주는 거고요. 저는 용자 대출이기 때문에 그 별도로 구분되니까 뭐 중복이란 말이 안 들어가는 거고요. 굳이 얘기하신다 그러면 말씀드린다면 R&D 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보조금도 받아서 성공한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을 사업할 때 필요한 자금을 또 융자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조와 융자가 같이 연결되게 정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랑 그다음에 그 서울의 그 중소기업 융합기업법 헷갈리는데 하여튼 융합교류회 융합교류회 제가 나가는 모임인데 맨날 나가서 술만 먹어가지고 교류회 이름을 정확하게 근데 그러니까 중진공과 관련이 있는 어떤 중소기업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나가게 됐는데 이제 어떤 사장님 말씀 들어보면 중진공에서 30억을 대출을 받았다. 어떤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중진공에서 뭐 2억짜리 과제를 받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어가 이제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중진공에서는 그러면은 보통 30억 대출을 받으려면 그러면은 기업이 매출이 어느 정도고 뭐 규모가 어느 정도고 뭐 이런 거를 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그 부분에서는 기업마다 다 성격이 틀리고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또 봐야 될 것이고 대표자님 봐야 될 거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정 뭐 계량해서 이 정도면 30억이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중진공에서 2억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그 과제를 받았다는 말씀은 저희가 중소기업진흥단에서 자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수출 전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성장 기업이라고 해서 최근 3년 동안 매출액이 20% 이상 성장하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20% 성장하게 되면 고성장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고성장 기업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고성장 기업 수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야 해요. 그래서 고성장 기업이 내수 기업이면 그 기업을 수출 기업 만들자 해서 보조금을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중기청에서 입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건 보조금입니다. 그건 한도가 2억까지 돼 있어요. 혹시 그거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외에 중소기업진흥단에서 어떤 가재 보조금을 주는 거는 없어요. 다 임자고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한도 말씀하셨는데 시설하고 운전자금이 저희 별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금 자체는 말 그대로 운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운전자금이니까 우리도 사람으로 치면 일반 먹는 밥의 양이겠죠. 근데 성인이 먹는 밥하고 초등학생 유치원이 먹는 밥은 틀립니다. 그렇죠? 매출액이 10억 원 회사, 50억 원에 100억 원에 차이가 나고요. 100억 한다 해도 이 회사가 수익성이 떨어지면 저희가 금액을 많이 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는데 저희가 수급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대출을 다 해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 기금 자체가 고갈되는 거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외형 매출 얼마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매출이 50억 된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좋고 상황이 있다 그러면 금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매출이 300억 된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다 그러면 금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그렇고요. 설비차 자금 같은 경우는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어떤 이 기업이 제도약 하기위해서 투자하는 자금이니까 설비차가 30억이 필요한데 저희가 15억 대출해주면 20억 조달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치고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30억 조달 못한다 그러면 그때는 스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30억 할 수 있는 기간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운전자금은 10억 필요한데 3억, 4억, 2억 줄 수 있지만 시설자금 30억 필요한데 딱 5억만 주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그래버리면 그 설비차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전부터 양해를 구하고 지원을 안 하는 거고 다른 기관에서 아예 풀로 해주시는 거고 그런 상황이고요. 설비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가급적 운전자금보다는 저희들이 설비차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기준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게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설비 자금은 이제 공장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자금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설비 자금은 공장을 서울 같은 경우 공장 세우는 데가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강남 쪽은 별로 없으신데 지금 우리 구로구청이나 그런 데 보면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라고 있죠. 네. 옛날 아파트형 공장 지금 지식산업센터였는데 그런 쪽이 많이 매입을 하세요.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 대부분 그런 게 많고 강남 같은 경우 문정동 대면 밸리언도 아파트 공장 운영하고 있어요. 그쪽에 이쪽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가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사업장 구입자금이 되는 거고 굳이 얘기하면 기계 투자자금이요 직접으로. 그래서 기계 설비 투자하는 경우 그러니까 서울 같은 건 별로 없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가 많아요. 어떤 생산 라인이 구축해야 되니까 그런 게 설비 투자 자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토지 사업장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토지 자금도 설비 자금 되고요. 건축 자금도 설비 자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저희가 시설 자금, 설비 자금으로 통칭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수출 쪽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자, 그 유철현 님한테 질문. 자, 국제 특허는 스타트업 어떤 단계에서 관리되어야 하나요? 네. 이제 PCT 출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PCT 출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국내에 이제 특허를 출원한 다음에 1년 이내에 이제 PCT 출원을 하고 이제 PCT 출원한 기점으로 이제 18개월 정도 더 이제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어떤 단계에서 관리라는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PCT를 언제 내야 되느냐라는 걸 볼 때는 일단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출원하고 1년 안에 일단 무조건 PCT를 내야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출원 자체는 그렇고요. 그리고
PCT라는 국제특허 이 제도가 아주 효용성이 있는 게 보통 다 직접적으로 해외 미국이면 미국 이렇게 해외 출원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이외 국가에서는 이제 권리를 확보할 수가 없는데 PCT는 좀 약간 개방적인 형태의 출원이에요. 그래서 30개월 이내만 선택해서 유동적으로 언제든지 이제 진입을 할 수 있거든요. 원하는 국가에. 그래서 한 20개월쯤에 미국으로 일단 급해서 먼저 들어갔고 생각을 해보니까 비즈니스가 갑자기 남미에서 잘 된다. 라고 하면 멕시코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 PCT의 유연성 자체를 고려하면은 굳이 어떤 단계에서 관리해야 된다기보다는 이제 필요한 자금이 확보됐을 때 이제 진입 절차를 밟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저희 그 BLT 고객분들한테는 제가 스팸 메일을 자주 보내죠. 네, 그 중에 그 PCT 그 국제특허 출원 비용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저희가 자주 보냅니다. 그래서 앞에 광고 이렇게 바로 붙어 있고 BLT 이렇게 돼 있으면 지우지 마시고 그리고 스팸함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연간 한 700만 원 정도 지원 받아요. PCT 두 건. 그래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돌아가시면 스팸함에서 BLT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굉장히 추천을 많이 받은 질문인데 유철현 대리사님, 자, 프로토타입 없이 사업 아이템만 있으면 IP 전략을 짤 수 있는 건가요? 그에 따른 필요한 내용이나 비용 부분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아이디어랑 아이템만 있으면 저희가 이제 IP 전략은 충분히 세울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사업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이 사업 아이템은 아니니까 이제 실제로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실행을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다양한 고려 요소들이 있을 텐데 이제 아이템만 있다면 사실 그 부분은 좀 빠진 상태에서 IP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런 단점은 있지만 어쨌건 이제 충분히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제 이런 프로토타입이나 소프트웨어로 치면 베타 버전, 알파 버전 아무것도 없어도 아이디어만으로도 일단 접근은 가능합니다. 선점해놓고 보통 구글도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2년, 13년쯤에 이제 정식으로 프로젝트 런칭하고 개발자 버전 출시하고 했었는데 특허 같은 경우에는 2000년 한 중반부터 이미 선점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 구현을 당장 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로 선점해놓고 그 미래가 정확히 예측이 됐다면 이제 대박 특허가 되는 거죠.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필요한 내용이나 비용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라 따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개별적으로 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게 질문이 많이 나온 질문인데 100건의 특허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지 초기 비용에 여유가 없는 스타트업에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닌가요? 네. 아까 이제 좋은 질문. 네, 좋은 질문인데요. 여기가 아까 이제 리플버즈 이어 마이크로폰 업체가 이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자부담은 거의 안 내셨었어요. 지원 사업을 워낙 이것저것 막 엮으시고 그다음에 R&D 과제에다가 이제 보통 간접비 또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간접비가 보통 이제 출원비나 이런 걸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자부담 거의 없었고 일부는 이제 저희가 바우처 형태로 이쪽에는 조금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 투자를 했어가지고 이미 이제 바우처는 거의 다 소진이 됐긴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초기 투자를 엄청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투자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 전에는 뭔가 투자자가 되게 이제 그럴듯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요. 막상 투자를 해보니까 되게 을로 바뀌더라고요. 투자를 하고 나서 오라고 하면 가야 되고 이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해야 되고 막 되게 수발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이제 결실이 맺어져가지고 상당히 좀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요거 100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과한 측면이 있어요. 뭐 모든 스타트업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기업이었고 구조가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지만 구조 자체는 굉장히 단순했고 기술적인 허들 자체가 없었고 글로벌로 이제 진출을 염두에 뒀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뭐 특허도 많이 좀 확보했어야 됐고 뭐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 홍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 특허를 많이 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용이나 건수가 늘어났는데 이제 그 사업 아이템이나 뭐 모델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이제 적절한 IP 전략의 이제 뭐 범위라든가 크기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특허사무소 운영하지만 특허를 많이 내라는 말씀은 다 드리진 않아요. 많이 내야 되는 회사도 있고 상표 쪽을 신경 써야 되는 회사도 있고 디자인 쪽 신경 써야 되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허 100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100점 맞으려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그게 이제 답은 아니에요. 자, 그 박성삼 팀장님한테 들어온 질문인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 글에서 열정을 느꼈지만 정확히는 어떤 내용인지는 구두로 질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여기 김정환 대표님 우리 박 대리님이 HDMI 케이블을 저 질문 드렸던 게 방금 그 유철한 대표 변리사님도 투자를 막상 하고 났더니 늘로 변했다고 하셨던 것처럼 초기 투자, 그러니까 1차 투자를 어떤 형식으로 받고 나서 그 어떤 사업의 어떤 모티베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과라든지 하는 부분이 세 가지 뭐 내가 초반에 뭐 주식 지분 투자 방식도 있을 거고 CB,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펀드도 하실 수도 있고 그냥 일반 대출의 형태로 또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진짜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서 모티베이션이 급저하가 됐다든지 아니면 진짜 고도 성장으로 가는 것들이 있었다든지 하는 그런 패턴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사례를 좀 좋은 사례를 좀 소개해달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저희 이제 그 이익 공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한번 크게 그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기상을 다 플랫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그 사장님은 기분이 나쁘셨어요. 초기에는 그 낮게 나가셨는데 이렇게 이익 많이 나는 줄 몰랐다. 근데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 30원부터 가져가가지고 도둑놈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야 분리가 너무 없을 거 아니냐 평균 따졌을 때.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제 5년 매출이거든요. 5년 매출인데 30%면 한 5년 단수 30만 7%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높죠. 7% 높은 거 아닐까. 그냥 뭐 캐피탈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그 기업이 얼마나 좀 부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익 많이 내가지고 성공했다는 자체가. 그래서 사장님 나가실 때는 되게 나중에 나가 고맙다 하셨는데 그거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딱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 정도 상한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가셔야 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받으실 때 금리가 낮다고 이렇게 쉽게 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기업 하시다가 저희들이 분식 가능성이 보이게 되면 영업이익을 안 내시려고 이제 안 되면 분식가능성 회계감사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기업도 모르고 우리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럴 것 같다 생각해서 그런 것도 사장님도 그럴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근데 뭐 설마 그렇게 이익 많이 나겠어? 본인도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런 좀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성장 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IPO에서 크게 대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한 거의 20배 이상 해서 저희가 손실 부분, 그 대출하면 손실이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대출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 갖다가 상당히 보전을 해줬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들이 대출이 손실이 많이 나니까 그 보전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해가지고 중소기업주는가 임직원이 급여를 받는 게 아니고요. 다 우리 그 대출을 들어가서 다 손실 부분 메꿔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지 저희가 한다고 해서 저희 뭐 은행처럼 뭐 성과급 받고 그 펀드 매니저 벤처 캐피탈처럼 뭐 돈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상황이고요. 성장 공연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면 후속 투자를 많이 받게 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중증호에 들어가면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이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뭐 경영권 지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그 자본이 너무 적어서 주식 투자 금액이 지분율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 10번 넘게 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사장님 먼저 증명하십시오. 우리가 상임을 경영적인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 10% 미만은 될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저희가 투자 금액을 조정하죠. 그래서 기업의 그 지분율을 우리가 10% 이내에서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경영권은 전혀 그거 없고 알아서 하시면 돼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이 그 이익 났어요. 그리고 옛날에 뭐 벤처붐 한참 불 때 저희한테도 투자라고 막 그랬어요. 우리 정부에서 막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신문에 납니다. 중소기업 들어오는데 엔젤 투자해가지고 어떤 기업 투자했다. 그러고 나서 나중 지나고 나니까 그 기업이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받게 되는데 그 다음 중증 직원들 감사도 잘 합니다. 이것들이 내부 정보 이용해가지고 투자했다고. 그때는 엔젤 투자했다고 그렇게 띄워주고 나서 저희가 투자했다고 이제 내부 정보 이용했다고 저희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 이제 직원들이 투자 안 하거든요. 저희들이 기업 가보면 다 정보를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또 20년 찾아보면 그냥 그 어떤 뭐 S&P처럼 이렇게 뭐 전문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딱 보면 이제 감이라는 게 있어요. 감이라는 게 사장님 보면 감이라는 게 있고 이 아이템 보다 보면 그 하도 많은 기업들 다니니까 많이 주워듣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문 지식이 없어서 주워듣는다 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될 것 같아. 그런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저희가 투자 못하고 있고 안 되고 있고 윤리 경영인데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많이 상당해서 저희 또 대박 터뜨린 케이스에서 우리들이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긍정층을 봐서 10개 투자하면 9개가 망가지는데 1개가 대박 터뜨리면 다 커버가 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어떤 좋은 측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업에는 그 사업을 하는 거고 그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경영 지배 목적이 아니고 1%로도 전환할 수 있고 나도 일자 받을 필요 없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잘 되셨나요? 아유, 재밌네요. 그 이제 좀 시간이 30분 정도 좀 넘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간단한 거라서 이게 이제 R&D 중기청 R&D 사업 성공 판정 나고 절차 없이 바로 뭐 중진공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중기청 개발 기사과 참여해서 성공 판정 받았으면 그 기술을 사업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개발 기사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바로 융자 심사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융자 심사에서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했을 때 금액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그 시장에서 운전된 것도 산정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냥 간단히 여기 이제 회의 출원 아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쉬는 시간에 저기 여기 명찰에 BLT 써 있는 사람 여쭤보시면 저희 김상현 변리사나 유철현 대표한테 회의 출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다른 질문들도 사실 조금 좋은 질문들이 있긴 있는데 이따가 이제 팀장님이나 아니면 유철현 대표 변리사님한테 여쭤보시고요. 자, 그 마지막으로 나는 한번 마이크를 잡고 질문해보고 싶다. 네. 네. 두 분 동시에 들으셔가지고
짧게 질문해 주시고 짧게 그다음에 짧게 답변. 네, 어떤 분한테 질문해 주시는죠? 아, 네. 박 팀장님 아니면은 미 대표님? 잘 몰라가지고 네. 그냥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기술을 좀 두 가지를 특허를 출원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사업한다는 게 이제 같은 종종 네. 분류긴 한데 네.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리스크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이제 한 가지 특허는 그 해외 어떤 이제 좀 큰 회사에 매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 제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략을 잘 못 짜서 네. 이제 최근에 독일을 한번 탐방을 갔다 오긴 했는데 막상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어필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그 해외 어떤 거를 우리 좀 매각을 하려면 어떤 박람회를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아, 네. 어떤 방법이 좋은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거는 되게 한 5시간 정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특허는 여기 이제 특허 담보대출에서도 이제 담보대출 금액이 많이 나려면 그 특허 가치가 높게 평가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특허 가치가 높게 평가받으려면 그 특허가 보장하는 독점 시장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지금 상태에서 출원했다 또는 등록된 상태다 근데 시장이 없다 그러면 특허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해외 기업이 관심이 많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국적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옛날에는 특허 괴물로 불리웠던 이제 특허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특허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쪽이랑도 이제 좀 아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사는 특허는 소송이 가능한 특허예요. 소송은 시장이 생겨야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머나먼 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박람회를 많이 돌아다니시면 증거 수집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근데 그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다음에 저희 쪽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네, 저기 네. 특허 출원하는 바람에 네. 지금까지 걸리는 시간하고요. 네. 특허 출원한 다음에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한번 같이 할 경우는 어떻게 되셔야 되는지. 네. 그리고 또 이제 우선 심사 신청이 그런 거에 반드시 좋은 건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특허의 제도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 메모 가능하시면 그 1544-8080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 실제로 변리사들도 거기다 전화합니다. 답변을 되게 잘해준다. 정말 잘해줍니다. 저희는 그쪽에서 일하는 여직원을 스카우트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더 자세한 질문들은 그쪽에다 질문해 주시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출원하고 한 보통 우리나라가 출원하고 등록이라기보다는 특허청의 첫 번째 반응을 얻기까지 한 1년 2개월 정도. 원래 1년 반 정도였는데 요즘에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맨날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들.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년 반에서 3년 정도거든요. 첫 번째 의견을 듣기까지. 하여튼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그거를 이제 나는 지금 당장 이 아이디어가 제 부마가 몇 개월 안 남았다. 그러면 우선 심사 신청해서 3개월 정도 만에 이제 등록 가부를 받을 수 있고요. 나는 그것도 못 찾겠다. 그러시면 특허를 2건 이상 또는 특허 1건, 상표 1건 해서 그 일괄 심사라는 걸 신청하고 대전에 내려가서 직접 심사관 불러서 심사를 받으시면 15일 안에 피드백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선 심사나 일괄 심사는 급행료를 내셔야 됩니다. 급행료가 아주 세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토크 타임을 거의 지금 38분 정도 했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이제 유채란 대표 변리사랑 그다음에 우리 박성삼 팀장님한테 쉬는 시간에 명함을 받아서 메일이나 한번 전화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분 동안 쉬고 4시 40분부터 정확히는 17분 쉬고 4시 40분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